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위암 환우분들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전조 증상 중에 위암 진단 전에 아주 조금만 먹어도 엄청나게 과식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배가 부른 증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배가 부른 느낌이 들은 적이 없었는데 숨 막히고 배도 찢어질 것 같고 너무 이상하게 그랬어요. 네. 최고로 과식했을 때도 이렇지 않았는데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이상해서 내시경 해봤다가 그때 진단받았고요. 어떤 위암 환자 유튜버분도 이 증상을 말씀하셔서 나만 겪은 건 아니구나 했습니다. 혹시 이 증상 겪으신 분 계신가요? 수술하고 나서 그 증상이 사라졌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씩 다시 그러더니 방금 포도 겨우 2알 먹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재발일까봐 너무 무섭네요. 저는 낙지랑 회를 먹으면 명치가 틀면서 아픈 증상이 1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음식만 먹으면 그랬고 암 진단받기 전에 열나고 근육통, 대상포진 증세 같은 게 한 서너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네요. 저도 생각해보면 얼마 안 먹었는데 속이 꽉 차는 느낌이 있었고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이게 암 증상이었나 싶습니다. 또 한 번은 저도 위암 진단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나중에는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르고 명치가 아프고 그러다가 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암 덩어리로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과식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배가 부른 증상이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음식을 배가 찰 정도로 먹지 않았는데 아주 조금만 물 반 컵이나 이 정도만 먹어도 배가 터질 듯이 부르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암이 있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보통은 위에 염증성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염증성 문제가 오래되고 심하게 갖고 계신 분일수록 암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암 전조 증상으로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일 흔한 염증 증상 중 하나고요. 명치가 틀면서 아픈 게 1년 그러고 염증이 오래된 게 그냥 쭉 방치가 되고 유지가 되다가 거기에 점점 위가 나빠지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쭉 겪고 암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명치 통증의 제일 흔한 원인은 역류성 식도염, 위 부문부 쪽에서 역류되면서 오는 통증 그게 제일 많고요. 위암이 있으신 분 중에서도 이런 배가 가득해지는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 명치 쪽 통증 호소하는 분도 꽤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비만 증상도 위암보다는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증상이고요. 한번 암 있으셨던 분이니까 아플 때 한번 빨리 받아서 암이 아니라 염증이 있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거라도 빨리 해결을 해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내 위장이 암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암으로 넘어갈 확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곤증이 위암 수술 후유증일까요? 새끼 밥 차리고 먹고 치우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졸립니다. 위가 작아져서 소화가 힘들어서 혈액이 위쪽으로 몰려서 그런 걸까요? 식사 준비 자체가 힘들기도 하겠지요. 혹시 저처럼 위암 수술 후에 식곤증 심해지신 분 계시나요?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절제 했는데 전절제 하고 나서 음식이 소장으로 바로 가니까 혈류가 몰려서 식곤증이 심해졌어요. 또 한 분은 위가 없다 보니까 소장으로 음식이 바로 내려가서 그래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른함, 졸림, 무기력함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자주 먹는 수밖에는 없다고 해요. 한 분은 덤핑 증상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식사하시고 쉬시면 늘 졸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하고요. 어쩐지 전절제인데 원래 낮잠을 안 자던 사람인데 수술하고 나서는 밥 먹고 좀 지나면은 졸고 그러더라고요. 전절제 하신 분들한테서 더 심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분이 계시고 먹으면 이게 안 내려가고 막 넘어오려고 그러고 소화 안 되고 답답하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덤핑 증후군 증상들이 있고 조금 덜 알려진 덤핑 증후군이에요. 음식이 갑자기 소장으로 훅 내려가면은 소장은 위장보다 더 혈관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면은 피를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고 배로 피를 몰아주니까 머리에서는 좀 덜 가요. 그러면서 졸린 거죠. 그런 증상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먹은 게 소장으로 바로 가니까 거기서 바로 흡수를 쫙 하면서 혈당이 훅 올랐다가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오르면 당으로 낮춰야 되니까 쭉 낮추면서 한 번에 딱 못 맞추고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확 졸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속이 덤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먹자마자 나타나는 그 속 이상한 증상들하고 이거 대표적인 먹고 나서 졸린
먹고 나서 2시간쯤 되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증상 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몇 달 혹은 1년 뭐 이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져요. 다행히도 수술 후 부작용이 식곤증 정도만 있는 거면은 나쁜 편 아니시니까 시간이 해결해질 때까지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화기관의 혈액 공급, 활동성 이런 문제가 생겨서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원인으로 보죠. 근데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큰 수술 후에 나타나요. 그런데 특히나 위를 절제했으면은 인공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암을 제거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기어 비기어 관련된 치료를 하면 좀 더 빨리 좋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수술 후 몸이 약해져서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덤핑 자체도 물론 위를 띄어냈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지만 우리 몸이 그 정도 띄어낸 거에는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고 그 적응하기까지 회복 기간을 줄이는 작업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치료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암 초기인데 전절제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위는 같은 주머니라서 초기여도 전절제를 하는 걸까요? 내시경 박리술은 부분만 도려내는데 초기고 전이가 없어도 전체 다 절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암 초기 반지고리암이 발견돼서 수술 예정인데 왜 전체 절제한다고 하는 걸까요? 재발 위험성 때문일까요?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부분 절제나 전절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 깊게 여쭤보세요. 다음 댓글은 상부는 보통 전절제 한다고 합니다. 중하부면 부분절제 가능성이 높고요. 상부도 부분절제 하시는 곳이 계신지 찾아보세요. 근데 상부 부분절제 한다고 꼭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의미 없거나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전절제 권하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방법과 생각이 있으니 많이 알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져요. 위쪽만 띄고 아래쪽이랑 식도를 붙이는 거는 그렇게 흔히 하진 않아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훨씬 수술 방법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럴 때는 반지고리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시경으로 떼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원체 이게 작정하고 번지면 확 번지는 종류의 암이어서 그래서 전절제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암세포 C가 아래로 떨어져서 위에 아랫부분은 오염이 있을 수 있어서 전절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요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절제를 예방적으로 미리 하기도 하고 위치나 모양 판단에 따라서 조치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걱정 마세요. 전절제 5년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재발 위험도 없고 또 소장 바로 연결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네. 애매한 부위를 조금 남겨도 위장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띄는 게 재발 위험성을 더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죠. 한 분은 요즘은 1cm 이하 크기면은 반지세포암이라도 내시경 하는데 수술을 권하셨나 보네요. 저도 반지세포암 2cm였는데 이중 통로 문합술로 절제했습니다. 위를 남겼다가 재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이 되신다고 그러시네요. 이중 통로 문합술을 받고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계신다고 적어주셨네요. 수술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중 통로 문합법이라고. 이중 통로라는 게 음식을 먹으면은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통로가 하나인데 이거를 중간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삼킨 게 두 군데로 쪼개져 들어가서 밑에서 다시 합쳐지는 거죠. 저도 위상부에 있어서 전절제 한다고 해갖고 했는데 위상부 절제하고 하부는 살리는 수술을 진행했고 지금까지는 덤핑도 덜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절제보다는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생활 편의성이 훨씬 커지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하부 전절제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원칙은 상부의 경우에는 전절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위 하부에 있고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부분 절제가 오히려 더 많고요. 가벼운 걸 하나 볼게요. 위암 수술 전 살 찌우기.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전에 잘 먹어서 살을 찌우라는 글이 많은데요. 영양 섭취를 잘해서 살이 찌면 암세포도 같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잘 드셔서 살 찌우는 게 아니라 암은 체력 싸움인지라 항암하면 못 드셔서 드실 수 있을 때 잘 드시라는 것 같아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한 분은 저는 석 달 걸려서 수술 받았어요. 수술 후에 섭취가 어려워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니 그 전에 미리 체력을 비축하시고 잘 드시라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먹는 게 제약이 커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꼭 드세요. 그리고 잘 먹고 운동하고 기본 체력 올리고 하세요. 또 한 분은 그렇게 먹어서 찐 살은 그냥 그대로 빠져요. 평소 좋아하는 거 맛있게 드시고 체력을 기르세요. 수술 후에 몸무게가 10에서 15%는 빠져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음식 먹는 게 2달 정도는 잘 못 먹습니다. 체력 많이 길러두세요. 살을 찌우면 암도 살이 찌는 거야. 비만과 아주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 한 달 정도 잘 먹어서 살이 좀 붙는다고 암이 이만큼 굵게 이만큼 굵고 그러지 않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간에서는. 근데 뭘 먹냐가 중요한 거죠. 제대로 된 괜찮은 음식들을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수술하고 뒤에 회복하면서 못 먹고 이러면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몸 잘 만들고 한 달이면은 오히려 수술 준비하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더 가까운데 체력을 하여튼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올려놔야 돼요. 왜냐면 그 뒤에는 올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별로 없거니와 잘 올라가지도 않아.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